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했습니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녀를 젊은 편제로 그 옆한테 제가 빽빽하게 싶고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이웃 주민들은 이번 범행이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집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좀 예성적인 게 있을까? 이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 버리고.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10일 날에요. 공무원 시험 일기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실 또 도서관 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상상도 안 했던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전문가들은 범행 대상을 과외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를 지목한 점에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 탈취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잖아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마스크 잠깐 벗어줄 수 있나요?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범행 수법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앱도 오랫동안 이용하신 건가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대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챙겨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99년생 만 23세 정유정입니다. 지난 26일 정유정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중학교 3학년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미리 사둔 교복을 입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뒤 6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훼손한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가 유기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과 범행 증거물은 아파트 공용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어제 50m나 몇 개를 보던 침대 소파에 커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왔어. 얘네들 불화성이가 뭐 그거 하고 막 피가 엄청 많이. 정유정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유정은 계속된 추궁에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관 및 그 가족에 설득해가지고 그 심경이 바뀌었는지 그 자기가 계획 범죄라고 순순히 자백하고 우리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도서도 여러 권 빌렸습니다. 마트에서 표백제, 비닐봉지도 샀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연쇄살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볼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찰은 내일 오전 정유정을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서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이 오늘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자 성난 시민들이 머리채를 잡기도 했는데요. 고유정의 새 변호사는 전 남편이 변태 성욕자였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해 방청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려던 고유정이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붙잡힙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감추려고 허리를 숙인 고유정은 10m를 끌려간 끝에 겨우 호송차에 올랐지만 성난 시민들은 차를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며 쉽게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은 오늘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법정에서 고유정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국선 변호인 대신 고유정이 새로 선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계획적 살인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조작한 오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리 구입한 살인 도구는 음식을 하려고 산 것이고 뼈 무게, 뼈 강도 같은 검색어도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해주려고 찾아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졸피뎀을 검색한 건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 뉴스를 보다 호기심이 생겨서였으며 졸피뎀은 본인용이었지 전 남편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이 변태 성욕자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는 주장에선 방청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았나.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가 피해자인 전 남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유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증거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고유정 씨가 직접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검찰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전 남편의 것이라는 건 국가수를 통해 이미 확인했다며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에 대한 근거와 논리까지 제시한 가운데 졸피뎀과 검색 기록 등 주요 증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검은색 상의에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뒤로 묶었고 살해 당시 다친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유치장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나오던 고유정은 경찰 조사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인솔하던 경찰관을 쏘아봅니다. 어제 고유정이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철저히 가리면서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이동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고유정의 얼굴은 공개했지만 경찰의 답답한 수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을 긴급 체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완도항로의 해상과 완도항 주변, 경기도 김포도 뒤졌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피의자 말이 항상 좀 뭡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제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데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유정이 제주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범죄 현장인 펜션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펜션 주인이 표백제로 핏자국을 대부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고 씨의 동선이 담긴 CCTV마저 피해자 가족이 찾아 경찰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을 계속 주장해 현장 검증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빠른 시신 수습과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청원했고 하루 만에 10,0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